오늘 이제 2016년도 4분기 마지막 분기고요.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70기입니다. 70기 이제 오늘 개강 수업 시작할 겁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 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이라는 곳에 오늘 수업한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13번이 올라가겠네요. 제가 오늘 수업이 여기서 9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면은 취침하기 전에 제가 수업을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때 밤에 한 10시 반, 11시, 아무래도 한 12시 전에는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밤에 보시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든지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13번 자리에도 올라가지만은 다른 과정을 한번 보면요. 이건 다른 센터에서 하는 이제 커말 과정인데 필기 실기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날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첫째 주차 어떻게 수업을 했고 링크를 걸어서 링크를 클릭해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일차 수업 2일차 수업에는 필기를 어떻게 했고 실기를 어떻게 했고, 이제 3주차 아직 2주차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오늘 1주차니까는 다음 주 이제 2주차에는 또 3일차 4일차 이렇게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수업이 동영상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 1일차 1주 끝나고 나면 요 밑에쯤이나 아니면 요 사이에다가 제가 1일차 해가지고 오늘 수업 내용 링크를 또 걸어 놓을 겁니다. 여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 밑에 목록에서 직접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강좌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다른 센터에서는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기 화면에는 공부방 뭐 그런 내용이에요. 공부방이고 강좌 안내, 뭐 제 교육의 화두 뭐 이런 내용, 뭐 제 블로그,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에는 우리 뭐 서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동서남북 5개 여성발전센터, 그 다음에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꿈날개 위민넷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꿈날개는 경기도, 위민넷은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이버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진짜 굉장한 강좌들이 많아요. 뭐 여러가지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그런 강좌들이 있을 거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다녀가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거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 2007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다운로드 받아서. 자, 우리 교재는 어디냐면은요,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은 28쪽으로 갈 건데요. 이 28쪽에는 외부 데이터라는 과정부터 수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어딜 가시냐면은 16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쪽을 가보시면은 실기시험에 관한 안내가 있어요. 이건 메모하지 마세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는요. 예.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해야만이 뭐가 된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필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이고요. 실기는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그러면 몇 점을 맞으면 좋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 맞으면 좋은데 뭐 그렇다고 상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1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70점 맞아서 합격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80점 정도? 80점 정도? 우리 집 큰애도 저한테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제가 따로 가르치진 않고요. 수업료 대주고 우리 여기 야간반에 데려왔어요. 집에서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한 가지 설명해 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막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와서 배워라. 자기가 막 열심히 하더니
80한 2점인가? 뭐 이렇게 했대요. 하다가 점수가 대충 되니까 중간에 나왔대요. 다 안 하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100점 만점에 79점 정도를 맞아서 합격하자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문제가 우리 저기 어딜 가볼까요? 201페이지 다시 한번 좀 넘겨보세요. 201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201페이지 가보면은 실제 시험 문제가 거기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시험 내용은요. 시험 내용은 첫 번째가 데이터 입력하는 게 나오죠. 근데 5점 줘요. 5점. 아, 치사해요. 입력할 양이 무척 많은데 5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거기 책에 써 있어요. 5점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서식 지정하는 게 있어요. 서식 지정. 이거 10점 줘요. 5문항 10점이니까 2점짜리예요. 각각 2점짜리 5문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조건부 서식이 나와 있죠. 조건부 서식이 나와 있어요. 조건부 서식은 5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요 무려 40점입니다. 5문항 40점.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손을 놓으면 다른 거 다 해봤자 60점밖에 안 되잖아요. 계산 문제 한 문제를 맞추면 68점이 돼요. 계산 문제 두 문제를 맞추면은 몇 점이 되는 거죠? 76점이 되는 거죠. 76점. 그런데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가요. 데이터 입력하는 게 5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이 엄청 많아요. 얘를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 얘를 아예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95점만 우리가 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 두 문제를 맞추면 아까 76점이라 그랬는데 입력을 5점을 빼면 71점이잖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3문제를 맞추자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 계산 문제를 3문제를 맞추면 78점이 돼요. 79점이 돼요. 79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분석 작업이 나와요. 분석 작업이 나오는데 분석 작업은 두 문제가 나와요. 분석 작업이 두 문제가 나오는데 20점입니다. 근데 분석 작업이 두 문제가 나올지 세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어쩔 때는 10점, 10점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5점, 5점, 10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거 두 개, 세 개, 두 개, 어려운 거 하나 그러면 5점, 5점, 10점. 좀 어려운 거 두 개 나오면 10점, 10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이 10점. 매크로 작업이 10점. 그 다음에 차트 작업. 차트 작업이 10점. 그래서 총 100점이 되는 거죠. 100점. 근데 100점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몇 점? 79점. 79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입력을 시간이 다 시험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한 3분 남았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도 되지만 이 5점짜리 입력하는 거를 그냥 하세요. 이게 입력이 한 50개 정도 나와요. 50개 정도 입력을 하는데 10개를 하면 0.5점 주고 뭐 20개 하면 2점을 주고 뭐 이렇게 점수를 줘요. 절반을 하면 2.5점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몇 개라도 하면 점수는 주니까. 근데 딱 봐서 아, 나는 70점이 넘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짐 정리해서 퇴실하셔도 돼요. 그렇게 시험을 처리하겠다라고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다시 16쪽으로 가시면은 최소 목표 점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애도 보니까는 물어보니까는 1번 입력하는 거 안 했다 그러고요. 함수 계산 문제를 3문항 3문항인가 풀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80점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요 뒤에 보면 분석 작업 10점, 10점짜리, 20점짜리 다 맞춰야 되고 매크로 10점, 차트 작업 10점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다 맞추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쉽다.
얘들은 쉽다. 얘들은 쉽다. 이것도 쉽다. 근데 문제는 얘다. 이 계산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거는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빼놨고 이렇게. 예. 그럼 계산 작업은 뭐 하는 거냐? 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함수. 여러분 함수 들어보셨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는 뭐가 있죠? 미적분 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거 있죠? 전혀 안 나와요. 시험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합계, 평균, 개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를 우리는 수학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럼 함수는 뭐냐?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그냥 합계를 내가 직접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계를 계산하는 명령을 줄 거예요. 네가 합계를 구해봐라 하고 명령을 줘요. 그러면 그 명령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쌀을 씻어서 통에다 넣고 물을 붓고 가열하고 뜸을 들여서 내가 직접 밥을 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압력밥솥에 쌀 넣고 물 넣고 버튼 누르면 밥을 해주잖아요. 전기 압력밥솥. 그 압력밥솥 사용하는 기능을 할 줄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쌀을 재배하는 거를 가리키는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쌀을 슈퍼 가서 사올 줄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함수를 수학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수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능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예를 들면 는 썸 하고 범위를 줘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의 합계를 계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는 에버레이지에서 범위를 주면 이거는 뭐다? 평균 구하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 있는 평균을 구해요. 자,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 입력을 보시면 28쪽 한번 보세요. 데이터 28쪽을 보시면 거기 숫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판매 금액, 활동 수당, 직급 수당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 평균을 구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어려운 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 천재만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방송국에 보면 간혹 방송에 뭐 암산 잘하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와서 척하니 계산하는 거야. 우리 어른들은 이거 계산하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키보드로 명령을 주면 돼요.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명령을 주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척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요거보단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거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런 고난도의 어떤 기능. 그리고 삼각함수는 일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사인 30도가 얼마다 우리 예전에 외웠잖아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사인 30도 명령만 주면 알아서 계산해줘요. 자, 루트 4가 얼마다? 2. 뭐 루트 9는 3이다. 그럼 루트 427은? 루트 4787은 값이 얼마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엑셀에다가는 보여드릴게요. 잠깐요. 는 SQRT 이게 루트 값 구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줘요. 이거의 루트 값을 구하면은요, 지가 알아서 계산해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루트 이거 얼마다 이런 건 외웠어요. 이렇게 1.414 뭐 루트 3 이거 외웠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왜? 이런 거는 이거 못 외우잖아. 근데 엑셀은 알아서 루트 값을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명령을 걸어주기만 하면 계산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왜 함수, 이 계산 작업 문제를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에서 많이 주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복잡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겠어요. 옛날 수학 시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수학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컴퓨터에서 이 함수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만드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앞으로 간다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교재 28쪽 문제를 보시면은요, 아까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입력을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불러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메모를 해드리면, 굳이 보지는 메모는 뭐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작성한 메모는 공방에 다 같이 올라가요. 이 메모 내용도 다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메모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시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꼭 중요한 거는 메모하세요 라고, 직접 필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프로그램 이름은 엑셀이죠. 엑셀로 작성한 문서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또 편집을 하거나 또 다른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는 과연 엑셀 프로그램으로, 엑셀로 열기가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를 엑셀로 열 수 있을까요?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엑셀로 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문서 형식이 있어요. XML이라는 문서 형식이 있습니다. XML 문서 형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열리기는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A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내용을 B라는 프로그램으로는 못 연다. 그러면 타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열기가 가능한 문서 형식은 뭐냐? 봤는데 그것이 바로 텍스트 문서다. 텍스트 문서라고 하는 것은 서식이 없는 문서, 즉 다른 말로는 문서 자체만 있는 것. 이것도 어렵죠? 즉 꾸민 기능이 없는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요거는 빨간색, 요건 노란색, 요거는 공서체, 요거는 뭐 무슨 글꼴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내용만 있는 문서, 이걸 텍스트 문서라 그래요. 얘는 파워포인트도 열고, 아래 한글에도 열고, 엑셀로도 열고, 인터넷에도 열고, 다 열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엑셀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엑셀이 없어. 난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엑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메모장에서 또는 아래 한글에서 만든 문서를 엑셀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텍스트 문서로 저장을 해 놓은 거를 보내면 다른 사람이 엑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 시험 문제예요. 자, 근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만 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0점 처리돼요. 0점 처리가 돼요. 책의 첫 번째 열기가 있고요. 열기가 있고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를 이용하면은 0점 처리가 돼요.
이걸 하면 0점 처리가 돼요. 근데 실무에선 얘가 제일 좋아요. 필적무에는 이게 가장 빠릅니다. 이 가장 빨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답안지 문서를 하나 열어놔야 돼요. 답안지 문서. 자, 오피스 단추라고 부릅니다. 저 꼭대기에. 잠깐만 다른 걸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 2010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07이고 얘는 2010인데 2007하고 2010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 도구는 빼고, 개발 도구는 본래 없는 애인데 제가 그건 빼놓을게요. 자, 보시면 자, 메뉴 순서가 어때요? 보기,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똑같죠? 자, 홈이라는 메뉴에 가보니까 붙여넣기, 클립보드 그룹에, 글꼴 그룹에, 맞춤 그룹에, 표시 형식 그룹에, 스타일 그룹에, 셀 그룹에, 편집 그룹에 똑같아요. 자, 삽입을 누르면 2007 삽입 메뉴하고 2010 삽입 메뉴하고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여기는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 있고 여기는 스크린샷 기능이 없고 2007에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파크라인이라는 메뉴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2007에는 없고 그 슬라이서 스파크라인이 2010에 추가된 메뉴예요. 당연히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파워포인트 시험에는 얘는 안 나와요. 그러면 2007로 다 보려고 할 거 아니야. 2007은 없으니까. 그렇죠. 또 링크, 텍스트 상자, 기호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제일 왼쪽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는 홈 앞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없죠. 그게 오피스 단추예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엑셀 2002, 2003 만들어 놓고 2007을 딱 새로 개발할 때 뭔가를 변화를 주자 해서 변화를 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메뉴 구조를 바꿨어요. 메뉴 구조. 우리가 일반적인 메뉴는요,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메뉴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2007은 메뉴를 클릭하면 그 메뉴가 옆으로 펼쳐져요. 이 메뉴 구조를 리본 메뉴 구조라 그래요. 리본 메뉴 구조.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바꿨냐면은 여기 보면 제일 앞에가 메모장도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2010도 여기 파일이라고 있는데 파일이라는 메뉴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오피스 단추라는 걸 새로 만들어 놓는데 되게 싫어해요. 저도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2010으로 가면서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이제는 오피스 단추는 안 보이고 다 파일 메뉴로 바뀌었을 겁니다. 2010도 그렇고 2013도 그렇고 2016도 그렇고 다 파일이라는 메뉴로 환원됐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것이 파일이란 메뉴고 파일이란 메뉴는 새로 만들기, 만든 문서 열기, 저장하기, 뭐 인쇄하기, 끝내기 이런 종류 메뉴가 있다. 그 중에 열기 메뉴 한번 들어갑니다. 같이 할게요. 오피스 단추 클릭 엑셀 열기 누르세요. 열기 누르시면 어디에서 열겠느냐 물어보죠. 자, 초기 화면은 어디에 있다? 문서에서 연다 그래요. 문서. 근데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외부 데이터 여기에 기본 문제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말 2급 폴더에 01 섹션 라는 폴더에서 문서를 여세요 라고 써있어요. 즉 여기 가시면 스크롤 내리셔가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 가셔서 길벗 커말 2급에 가셔서 01 섹션에 가셔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가 다음 시간에 오셔서 자리를 바꾸시거나 또는 다른 곳에 앉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벗 커말 2급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없으시면 제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좌석은 고정 좌석은 아니니까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고정 좌석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만 고정 좌석이고 성인들은 고정 좌석은 안 해요. 이건 서울시 방침입니다. 특히 뭐 그래픽 편집 수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섹션 01 문제라는 XLSM, 저처럼 XLSM이 보이나요? 섹션 01 문제만 보이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XLSM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보이게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대로 두시고요. 그대로 두시고 시작. 제어판. 시작 제어판. 제어판 가셨어요? 네, 가시면 되고요. 시작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제일 왼쪽 밑에 동그란 거 누르셔서 제어판을 가시면은 요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러면 모양 및 개인 설정이 있어요. 모양 및 개인 설정. 어딘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폴더 옵션을 가보세요. 폴더 옵션. 요런 창이 뜰 겁니다. 그리고 보기까지 가세요. 보기까지 가세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얘를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스크롤 바를 다 내려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 얘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가 되어 있죠. 얘를 푸셔야 돼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이 숨겨져 있어요. 즉 XLSM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 문서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형식이다 라는 거죠. 우리 디카로 사진 찍으면 JPG, 뭐 MP3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이런 형식들은 안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 아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이 확장자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숨기기를 해제하시면, 숨기기가 되어 있으면은요, 숨기기가 되어 있으면 다시 가서 볼까요? 숨기기가 이렇게 숨기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열기 눌렀을 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그 폴더 옵션에 가서 보기에 가서 얘를 해제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열기를 눌러 보잖아요. 그럼 이제는 확장자가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문서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없는데 저 꼭대기를 보시면 섹션 01 문제점 XLSM이라고 보이고요.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화면을 제가 살짝 줄여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01 기출0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출02로 가보시면은 너비가 좀 다를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확장자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연습을 했는데요. 확장자는 우리가 차후에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엑셀에서 이제 열기를 눌러 가지고 아까 섹션 01 문제를 열었지 않습니까? 자, 문제지를 한번 보세요. 그 붉은색 글자가 써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연습하세요 라고 써 있네. 현재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 자,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아래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래요. A의 첫 번째부터 B의 아홉 번째 영역에다 붙여 넣으라는데, 어떤 파일을 여는지는 그 밑에 빨간 삼각형으로 써 있네요. 외부 데이터는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마 2급이라는 폴더에 섹션 01 섹션 폴더에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txt 파일을 열어오면 된대요. 일단 열어와야 뭐 그 다음 걸 하겠죠? 열러 갈게요. 자, 오피스 한쪽 눌러서 열기. 자, 열기를 눌렀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무슨 파일이라고 써 있어요? 엑셀 파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열려는 파일은 무슨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죠.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파일을 클릭하셔가지고 뭐로 바꿔야 된다? 텍스트 파일로 바꿔야 돼요. 자, 사원임금 계산표를 열었는데 문제는 얘는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만들었다? 메모장으로 만들었어요. 텍스트 파일에. 그러면 텍스트 파일은 엑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화 시켜야 돼요. 엑셀화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엑셀화 시켜서 가져올 거냐, 아니면 엑셀로 가져와서 엑셀화 시킬 거냐.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너비가 일정한 건지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건지를 묻네요. 그쪽 꼭대기 보니까 텍스트 마법사라고 써 있어요. 단계가 3단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에 와 있다 그래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컴퓨터 용어로 마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설치 마법사 그러면 아 단계가 여러 단계구나. 뭐 삭제 마법사 그럼 아 단계가 여러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구분기호인지는 이 화면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야지 뭐. 다음 단계 눌러서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떠 있네요. 탭키 아니라 그랬죠? 무슨 쉼표. 쉼표를 딱 클릭하는 순간 밑에 있는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쉼표를 클릭하는 순간 쉼표가 구분이 되면서 짜르륵 벌어져요. 벌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활동수당은 가져오지 마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활동수당은 가져오지 마라 그럼 얘를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겠다고 건너뛰겠다 누르면 얘는 안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은 가져와야 되니까 일반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다 일반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맞아요. 이렇게 그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텍스트라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형식의 문서인데 엑셀화 시켜서 가져왔어요. 엑셀로. 근데 얘가 답안지입니까 아닙니까? 위에를 보시면 돼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문서는 아까 01 섹션에 있던 답안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누르셔도 되고 메뉴판에 홈에 가서 복사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그래서 복사해 가지고 화면 밑에 보시면 섹션 01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섹션 01 문제. 그 섹션 01 문제에 A의 첫 번째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문제 맞춘 거예요. 자,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려고 기출 02로 갔어요. 기출 01이 아니라 기출 02입니다. 예. 교재는 32쪽 중간에 보시면 문제 번호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풀 건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엔 총무부 사원 현황이라는 문서를 열어올 거예요. 일단 열기까지 들어가 볼게요.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아까 텍스트 파일로 변환된 거 그대로 총무부 사원 현황 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마법사가 떴네. 그렇죠? 자,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떠 있습니까? 너비가 일정하다고 떠 있습니까? 너비가 일정하다고 쓰여 있으니까 아니고 구분기호로 분리된다고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셔가지고 구분기호가 탭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백. 공백을 딱 누르는 순간 짜라락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단계 가서 문제지 보니까 경력란이 있어요. 경력란. 끝에 두 번째 거. 경력란은 가져오지 말래요. 그럼 경력란을 클릭하고 뭐 해라?
가져오지 않겠다 하고 얘를 체크해 주시면 얘는 이제 빠질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마침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시고 아까 섹션 01 문제지, 아까 섹션 01 문제 있었죠? 예. 거기 기출 공이 어디에다 붙이라 그랬냐면요, B의 두 번째, B라는 칸과 두 번째 줄이 만나는 이곳, 이거를 우리는 B의 두 번째 셀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붙이래요. 여기 보시다시피 너비가 달라요. 이 너비를 내가 건들면 어떻게 된다? 0점 처리가 돼요. 문제지에 너비는,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를 건들면 0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뭐는 가져오지 마라 하는 거. 그냥 다 가져오라는 거면 그냥 다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는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기출 01로 갑니다. 기출 01. 자, 이번 문제는 32쪽에 문제 1번 기출 01. 기출 01을 열어볼 겁니다. 자, 얘는 좀 명령이 달라요. 아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연습한 거 첫 번째는 엑셀에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엑셀화 시켜서 그걸 복사해서 답안지로 붙이는 과정. 두 번째는 텍스트 파일을 직접 열 거예요. 그래서 걔를 엑셀에다 복사해서 넣고 거기서 나눠버릴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얘를 하면 0점 처리된다 그랬으니까 안 되고. 자, 일단은 책에 보니까는 A의 두 번째 셀에다가 붙일 거래요. 문제지에 A의 두 번째 셀에 붙여 놓은 후에 나누기를 실행하시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A의 두 번째도 클릭해 놓고 하시면 편해요. 자, 내 컴퓨터 열어볼 거예요. 시작. 뭐 문서를 가던 컴퓨터를 가던, 컴퓨터로 가면 편하겠네요.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마 2급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성적 분석을 더블 클릭.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기 있어야 여기까지 찾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은 C 드라이브의 길버 커마 2급의 01 섹션에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죠. 실제 시험은, 연습은 여기서 하지만 실제 시험은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가 있대요. 내 컴퓨터에 가보면 여기 C 드라이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OA라는 폴더가 있대요. 이렇게 OA라는 폴더가 있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안에 가보면 정답 문제지하고 텍스트 파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길버 커마 2급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성적 분석이라는 거를 열어라.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으로 열릴 겁니다. 그럼 얘를 샥, 아니면 편집에 가서 모두 선택을 누르시면 다 블럭이 돼요.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거 여기 A의 두 번째다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블럭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클릭해 버리면 블럭이 깨지잖아요. 그럼 다시 블럭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래요? 텍스트 나누기 하래죠. 데이터 메뉴를 갑니다. 데이터 메뉴 가면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어요. 텍스트 나누기. 그럼 아까 똑같은 메뉴 나와요. 그럼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 맞고, 구분기호가 뭐죠? 책에는 세미콜론이네.
세미콜론. 뭐 가져오지 마는 거 없는 거 없죠? 다 가져오는 거죠? 끝났어요.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시요.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기출공일 여기에다가 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엑셀에서 열기 눌러서 이 성적 분석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아까처럼 했을 때 텍스트 파일이 열렸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답안지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지 말고 답안지는 그대로 두고 내 컴퓨터에서 직접 이 파일을 여는 거예요. 그럼 메모장으로 열리잖아요. 그럼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답안지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지금은 분리가 됐죠. 자동으로요. 본래는 자동으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요즘 분리가 된 이유는 아까 분리를 해놓은 자리라서 그런 거죠. 아까 분리를 해놓은 자리고, 만약 여기다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러네. 큰일 났다. 닫아버리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 기출공일에다가 이제 붙이면은요, 큰일 났다. 엑셀을 다 닫아야 되겠네. 다시 한번 다 닫아놓고 해볼게요. 여기 기출공일에다가 붙이면은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붙어있는 상태로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를 중간에 보면 세미콜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눌러가지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 맞고 다음 눌러서 세미콜론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따르륵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뭐는 가져오지 말자 이런 거 없잖아요.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마무리 지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데이터 복사 2단계에서 탭 버튼은 체크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열기를 할 때 그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 보니까는 공백이라고 돼 있어요. 공백. 그럼 공백을 제가 체크했는데 탭이나 세미콜론은 제가 안 했죠. 해제 그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뒀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얘는 세미콜론이고 얘는 쉼표고 얘는 공백이야.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문서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미콜론, 쉼표, 빈칸을 다 체크해 줘야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본래 하나래. 이름, 쉼표, 과제, 빈칸, 중간이라는 글자가 하나래. 그 얘는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세미콜론만 체크를 해놔야 되고, 구분기호를 꼭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보시는 대로 다 체크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반드시 공백만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세미콜론만 할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거는 규정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봤어요.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정신없어요. 사실은. 자, 28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을 좀 보세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이 29쪽에 나와 있어요. 교재를 한번 잠깐 좀 볼게요. 단 제가 설명드릴 때는 교재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책을 보고 설명할 때는 책을 보고 설명을 들으세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제 화면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책 보고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화면 보고 있으면 헷갈리잖아. 그렇죠? 자, 교재에 보시면은 29쪽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 상단에 오피스 단추 누릅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눌렀더니 우리 책은 어디 있냐면, 실제 시험장의 시험은 C 드라이브에 OA 폴더라 그랬고, 우리 공부하는 자료는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멀 2급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길버 커멀 2급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섹션 01번 문제, 아까 문제지 열어놓은 거를 가서 이 자리였는데, 문제는
가져올 데이터가 엑셀 파일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로 바꿔라? 얘를 텍스트 파일로 바꾸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 보인다 그랬고요. 그 중에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클릭하고 열기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화 시키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마법사가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문제지 써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놓고 다음. 그리고 그 구분기호는 우리 화면에도 보면 쉼표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쉼표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문제지에 보니까 쉼표라고 써 있어서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탭은 해제해도 되고 선택된 상태로 쉼표 누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탭은 꼭 해제할 필요는 없어요. 자, 쉼표로 선택을 하는 순간 데이터가 구분이 쫙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서 데이터가 이제 5개 항목이 보이는데 특별히 어떤 항목은 건너뛴다든지 이런 말은 없이 다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마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엑셀 문서로 열렸지만 실제로 얘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우리 그 답안지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하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답안지에다가 A의 첫 번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게 이제 답안지 파일이니까 올컨이 성공이 된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29쪽, 30쪽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1쪽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 우리 아까 연습할 땐 세 번째 연습을 했지만 실제 두 번째 문제는 메모장에서 열어가지고 그 메모장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붙인 거를 여기서 직접 나누기를 다시 한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누기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교재 34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지금 01 섹션 폴더에 가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뭐로 바꿔야 되면 다시 얘를 엑셀 파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02번 문제를 열 겁니다. 이제는 양이 좀 많아요. 자, 교재 34쪽은요 실제 시험장에서 10점짜리 문제입니다. 2점짜리 문항 5개가 나와요. 근데 이 책에는 14개 문항이 나왔어요. 실제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한 5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서식 설정해야 한다 그래요. 셀 서식. 서식이란 말은 뭐냐면요 꾸미기라 그래요. 꾸미기. 엑셀에서의 서식 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꾸미기라는 말은 우리 다 아는 거죠.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꾸미는 거. 우리 한글 2007 이런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서 작성하시는 분들. 거기서 보면은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얘는 뭐 진하게 뭐 궁서체 20포인트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걸 아래 한글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모양 꾸미기, 모양 내기라 그래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모양을 낸다 그래요. 모양새 낸다라고 하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다 제3자 회사에서 그것은 서식을 지정하세요 라고 나와요. 서식. 그러니까는 뭐 이력서 서식 이런 서식이 아니라 견본 문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서식은 꾸미기라는 뜻이에요. 꾸미기. 근데 꾸미기가 막 복잡해요. 한자 변환도 꾸미기고 서식이고. 자, 첫 번째 A라고 하는 A가 어딨나 보세요. 이게 A고 얘가 B고 C, D 이렇게 있잖아요. A.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줄이 있는데 얘는 칸이고 줄이고 칸을 열이라고 부르죠. 네, 컬럼이라고 하죠. 컬럼. 근데 가급적이면 영어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뭐 로우, 컬럼이라고 얘기를 내지는 않고 행열
행열, 열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칸, 줄. 우리 엑셀로 말로는 이거는 열, 얘는 행. 근데 A라고 하는 행의 너비가 있어요. 너비. 아까 보셨을 때 어떤 애는 너비가 좁은 애도 있었고 넓은 애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절하는 방법은 너비와 너비 사이 경계선, A열, B열 너비 문자가 있잖아요. 그 경계선, 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살짝 바뀌어요. 그렇죠? 이때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혀지는데, 이때 넓이고 좁힐 때 상단에 숫자가 보여요. 너비를 1로 하시오, 2로 하시오. 헷갈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너비 가서 숫자 2 누르고 확인. 2 하라 그랬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2라는 뜻은 뭐냐면 두 글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공간.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나 숫자로 두 글자 정도. 행의 높이. 행의 높이는 1행, 2행, 3행이 있는데 그 행과 행 사이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경계선. 거기다 놓고, 근데 이제 2라고 이 경계선을 갖다 놔야 1행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하는 거예요. 얘를 주책맞게 2하고 3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2라고 2 사이에다 놓고 내리면 높아지고 올리면 낮아지는데, 이것도 높이고 낮추면은 수치가 보입니다. 근데 그 수치를 보면서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1이란 숫자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행 높이, 그리고 얼마? 24. 그럼 여기서 말하는 24는 무슨 뜻이냐? 24포인트. 아까 열 너비에 가서, 열의 너비에 가서 2라고 하는 숫자는 두 글자, 행의 높이 24는 24포인트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너비를 8로 하셔. 그러면 8이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높이를 30으로 하셔. 그럼 30이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영문자하고 숫자가 있어요.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래요. 이거를 보세요. 영어로 SE 빼기 001 다시 고쳐 쓰기는 힘들잖아. 고치는 게 편하지 새로 입력하는 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고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메모해 드릴게요.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제가 메모한 이 내용도 그대로 공방에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학습의 차원에서 메모를 해주세요. 예, 첫 번째 방법은 F2번 키를 누른 후에 수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셀을 더블 클릭 후에 수정한다. 세 번째 방법은 수식 입력줄을 클릭 후에 수정한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네 번째 새로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내용을 완전히 바꿀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보세요. F2번 키를 누르면은요, 해당되는 셀에 가서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가요. 그러면 마우스로 가운데를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쳐야 내려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F2번 키 누르고 커서가 생겼어요. 뒤에 마우스로 사이에다 클릭하고 왼손으로 빼기 누르고 그 왼손으로 엔터 누르고. 이것도 속도가 빠르면 되게 빠릅니다만 좀 불편해요. 또 다른 방법 볼게요. 이제는 영문자 두 글자하고 숫자 세 글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 아예 커서가 글로 가버리죠.
그리고 빼기 누르고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커서가 들어가면서 위 글자가 마무리돼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자, 빼기 눌렀잖아요. 엔터 치고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아래 글자를 더블 클릭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왼손은 빼기 버튼을 빼기라는 키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그 마우스 잡은 손으로 다시 빼기 누르면 안 되고 왼손으로 빼기 누를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다음 글자 더블 클릭 빼기 이렇게. 이게 숙달이 되면 기계적으로 탁탁탁 내려가면서 작업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저 상단에 이 B의 몇 번째 셀이라고 하는 셀이 보이고 그 위에 글자가 내용이 보여요. 여기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는 순간 밑에 글자가 자동으로 보이겠죠? 그럼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이게 빠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빠르다고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 두 번째 방법이 제일 빨라요. 전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뒤에다 글자를 붙일 거라면 몰라도 뒤에다가 글자를 덧붙일 거라면 F2번 키 누르는 게 편해요. 커서가 뒤로 가니까. 근데 중간으로 갈 거라면 F2번 키 누르는 것보다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고치고 엔터 치고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고치고 엔터 치고 이게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고 숙달을 무척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네요. 지의 네 번째부터 지의 14번째. 지의 네 번째가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지의 14번째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뭐 우리 강의실도 그렇지만 이름이 있죠. 개나리반, 뭐 진달래반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반 이름이. 그러면 보세요. 지의 네 번째 셀, 지의 다섯 번째 셀, 지 여섯 번째 셀 이렇게 셀들이 있어요. 엑셀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때 셀마다 입력하고 얘를 기억시켜요. 아까 B의 두 번째 셀에는 뭐라고 쓰고 B의 세 번째는 뭐라고 쓰고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열어봤잖아요. 근데 셀들마다 셀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셀 주소가 1대1 대응되어 있어요. 그는 A의 첫 번째 셀, B의 첫 번째 셀, 뭐 여기 F의 두 번째 셀, J의 두 번째 셀, 이쪽에 가면 뭐 G의 43번째 셀 이렇게 셀 주소가 있는데 이 셀 주소를 셀 주소로 기억시킬 수가 있고요. 이름으로도 기억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 공간 여기 주소 아세요 혹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옛날 주소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 1동 139번지 1호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건물 이름은 아시죠? 서부여성발전센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소로 기억하는 게 편할지 이름으로 기억할 게 편할지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은 그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억하는 게 편할지 이름으로 기억하는 게 편할지 별명으로 기억하는 게 편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셀 주소라는 게 있는데 이 셀 주소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도 어떨 땐 편하다. 특히 이렇게 많은 애들 어디 뭐 체육대회를 간다든지 할 때 1학년 3번 모이세요. 그럼 1학년 3번 딱 온단 말이야.
아무개 안 부르고 1학년 3반 뭐 개나리 반 오세요 그러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어쩔 때는 편하다. 자, 블럭 잡으시고 이름 상자라고 하는 데를 찾아보세요. 이름 상자. 셀을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지정된 이름을 쓰세요. 이때 이름을 잘못 쓰시면 수정하기도 힘들고 삭제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 셀이 하나라면 하나를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쓰시고, 셀이 여러 개라면 여러 개를 블럭 잡고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 엔터를 탁 치면 끝. 그 이유는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차후에. 예.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시키는데 재고율이라고 이름을 쓰래요. 이건 괜찮은데 재고 한 칸 띄고 율 이렇게 쓰라면 안 된다 이거죠. 빈칸이 들어오면 안 돼요. 공백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재고 별표 율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3재고율 하고 쓸 수 없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든지 밑줄로 시작할 수 있다. 밑줄 기호 아시죠? 밑줄 기호 빼기 말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시험에는 실기 시험에는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필기 시험에 나오니까 얘들은 다음 중 이름 상자를 썼을 때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뭐 3 이름 그럼 틀렸죠?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이름 3 이건 괜찮죠? 숫자는 뒤에 와도 돼요. 근데 이름 한 칸 띄고 3 하면 B칸 들어가서 안 되죠? 이름 별표 3 이건 안 되죠? 별표라는 특수기호가 들어가서 안 돼. 이런 것들. 자, 네 번째 메모라는 말이 나와요. 메모는 뭘까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글자를 쓰고 싶어요. 지난달 망했음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메모를 하나 넣고 싶은데 여기다가 50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지난달 뭐 망했다 이렇게 쓰자니 남들이 다 보잖아. 그렇죠. 그 프린터로 인쇄하면 또 글자 보이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라고요? 우리는 지의 세 번째 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본래는 검토에 가서 메모를 입력하는 겁니다. 검토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가서 새 메모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메모 삽입. 그러면 여기 이 글자는 다 지워버리셔도 돼요. 지우시고 여기다가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라고 글자를 쓰래요. 쓰고 나서 마우스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메모가 들어간 자리에 상단에 빨간 삼각형 기호가 생깁니다. 굳이 여기를 클릭 안 하셔도요. 클릭 안 하셔도 마우스 갖다 대면 메모가 뜨는데, 요 메모를 갖다 대면 뜨는 게 아니라 항상 보여달라는 거죠. 그럼 클릭하고 그 자리에 가서 저 상단에도 메모를 표시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메모를 표시하라 하면 되고, 아니면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표시해라 라고 하면, 메모를 표시 숨기게 해라 그러면 메모가 항상 이렇게 떠 있어요. 메모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럼 이 메모를 내가 이렇게 옮기면 안 됩니까? 가급적 옮기지는 마세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그냥 두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글자를 작업을 해야 된다는데 얘가 걸그적거리면 그때는 치워 놓으셔도 되겠지. 이걸 쫙 오른쪽 끝에다가 심리밖에다 놓으면 그건 좀 흉하고, 그냥 적당선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치워 놓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숨겨라 그러면 숨고, 갖다 대면 보이고 띄면 사라지는데,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항상 메모는 보이고. 이거를 다음에 인쇄할 때 기본적으로 메모는 인쇄가 안 되지만 메모를 따로 인쇄할 옵션을 주면은 메모도 인쇄가 돼요. 메모를 하는 이유는 그냥 포스잇 붙이듯이 보는 거예요. 5번 B1부터 B1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이는데, B1부터 G1까지 여기에다가 얘를 하나의 셀로 묶어서 표시하래요. 지금 칸칸이 여러 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칸을 하나로 합하라는 거죠. 홈탭에 가서 맞춤 그룹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나요? 여러분 화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가 글자가 보이는 메뉴죠. 근데 저는 화면 해상도를 좀 좁혀놔 가지고 글자를 크게 보시라고 제가 좁혀놓다 보니까는 글자가 보이진 않고요. 이것도 이래요. 메뉴가 이렇게 화면이 좁으면은요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보이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화면이 넓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댁에서 와이드 모니터 쓰시면은요 이 메뉴가 더 펼쳐져서 보일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얘가 하나가 되고, 내가 모르고 요만큼만 했어. 요만큼만 병합을 했어. 그러면 다시 블럭을 잡아서 병합을 다시 하시면 바로 병합되지 않고 해제가 됐다가 이제 누르면 병합이 되고, 모르고 내가 넘게 했어. 병합을 이렇게 넘게 했어. 그러면 병합을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고, 그때 다시 블럭 잡아서 병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병합을 하면 자동으로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글꼴은 굴림 14포인트, 굵게 밑줄. 자, 굴림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다 클릭하고 굴림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글꼴을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옆에 있는 펼침 목록을 누르셔서 굴림이란 글꼴을 찾으셔도 되는데, 굴림체는 아닙니다. 굴림. 그 다음에 크기도 여기서 직접 고르셔도 되고,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 커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진하게 또는 다른 말로 굵게, 그 다음에 기울이고 안 기울이고, 진하게 굵게 안 진하고 다시 굵게. 얘는 밑줄 치고 밑줄 안 치는데, 밑줄도 펼침 목록에 가면 두 줄짜리가 있고 한 줄짜리가 있어요. 펼침 목록이 있는 것은 여러 개 있다는 뜻이니까 밑줄이 펼침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두 줄인지 한 줄인지 다 잘해놓고 모르고 두 줄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볼게요. 교재 34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서 영업소라는 글자, 영업소란 세 글자를 한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편집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위에 수식 입력줄을 드래그하셔도 되고,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블럭 잡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자키 누르시면, 블럭 잡고 한자키 누르면, 자, 이때 한자 단독표기인가요? 병행표기인가요? 확인하셔야 돼요. 어딘지. 그리고 변환하라 그러면 변환이 되고 엔터.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앞글자 앞에다가 특수문자 입력하래요. 저 앞에다 뒤에다가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리고 탭키 누르시면 촥 펼쳐져요. 요거 누르셔도 펼쳐지기도 하는데, 탭키 누르면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오므라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시커먼 네모 클릭, 또 뒤에 가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또 펼쳐놓고 네모,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래 한글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컨트롤 F10번 특수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합니다. 삽입에 가서 기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하는데, 우리나라 말 윈도우에서는, 한글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기역에서 시읒,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중에 하나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와요. 자, 키보드에 없는 특수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자음키를 누른 후에 한자키를 누른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은 기역에서 히읗,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자음이 19개가 있고 모음이 14개가 있어요. 근데 19개 자음 중에서 쌍자음 중에 5개 중에 쌍지읒을 제외하고 쓰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응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원기호 이런 게 나오고, 뭐 시호자 눌렀다 띄고 괄호기호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하면 또 어떤 기호들 종류가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그 나오는 위치가 엑셀은 중간에서 나오고 메모장이나 인터넷은 오른쪽 밑에서 나와요. 자, 메모장에서는 미음자 한자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나타나요. 오른쪽 저기 시간 나오는 영역 있잖아요. 거기 보이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여기 중간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세로로 나오기도 하지만 가로로 나오기도 해요. 예. 편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엑셀스러운 기능은 아니에요. 아까 얘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거는 엑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글꼴을 뭐 굴림으로 바꾸시오, 14포인트로 하시오, 굵게 하시오, 이거는 뭐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B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까지 셀들의 영역을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색깔을 글자색이 아니라 채우기 색깔이에요. 빨간색은 글자색이고 페인트통 노란색은 채우기 색깔입니다. 그 채우기 색깔을 그냥 클릭하면 노랑이 칠해져 버리니까 펼치 목록 눌러가지고 테마색, 표준색. 우리 문제는 표준색에 있는 연한 파랑.
연한 파랑이 어디 있는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 명칭이 뜨니까 확인하시고 연한 파랑 클릭 그러면 이제 색깔이 들어가요. 그 다음 B의 4번째부터 C의 14번째까지도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엑셀 2007부터는 자동으로 세로 가운데 맞춤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엑셀 2007 이전 버전은 세로가 위로 가 있어요. 아래인가? 헷갈리네. 이것도 안 써보니까 까먹었네. 가로는 세로 가운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얘를 이제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제가 늘려볼게요. 이렇게 넓히면 얘가 셀들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데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래로 가 있어요. 옛날 버전들은. 그래서 얘들을 꼭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꼭 해줘야 되고요. 세로 가운데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한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로 가운데를 하라는 거는 이거죠. 이거 가로 가운데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이만큼을 선택해 놓고 가운데를 누르면은요, 가운데로 왔죠.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가면 왼쪽으로 가요. 근데 가로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가로 가운데가 해제가 돼요. 근데 해제가 될 때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오른쪽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을 빼면 글자는 왼쪽에 있다니까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다 가운데로 왔는데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빼주면서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각각 위치가 틀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요. 우리 문제는 글자만 가운데로 하라고 한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까지도 뭐 특별히 엑셀스럽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애들이에요. 얘들 뒤에부터 2회까지 얘들 얘를 자세히 보시면 숫자죠. 그렇죠. 근데 500이라고 써 있으면 이 제목을 봤을 때 입고량이니까 500개인지 500만 개인지 500톤인지 500박스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500개라고 쓰면 500개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가는 건 글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로 변하면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500개는 빼고 500은 500인데 개자가 붙여줬으면 좋겠어. 실제는 500인데 그냥 개가 보이는 것뿐만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살짝 꾸며야죠. 그렇죠. 긴 머리인데 단발머리인 것 마냥 꾸며보는 거야. 실제는 숫자인데 글자처럼 꾸며보는 거야. 색다르게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저 상단에 홈 탭의 끝으로 가면 셀 그룹의 서식에 가서 셀 서식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 셀 서식에 갔더니 컨트롤 1번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1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컨트롤하고 1번을 콱 누르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엄지는 컨트롤 이렇게 누를 거고요. 누른 후에 숫자 1번 누를 거예요. 컨트롤 1번 이렇게 누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바로 나오지 않고 약간 껌뻑 있다가 나오기도 해요. 바로 딱 뜨면 좋은데 바로 안 나오고 껌뻑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시 취소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바로 착 나와요. 처음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을 표시하라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두 번째서부터는 바로 나오긴 하니까. 이 메뉴는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엑셀을 배우셨다 하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컨트롤 1번은 그냥 기억을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누르거나 셀에 있는
그룹에서 서식에 가서 셀 서식을 누르지 마시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컨트롤 1번 누른다. 그리고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셀 서식 왔어요. 지금요. 어디로 가래요? 문제지에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까지 가래잖아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여기 있는 것 중에 고르는데, 자, G/표준이라고 있나요? 0을 클릭하면 0이라고 바뀌고 0.00을 클릭하면 0.00이라고 보일 겁니다. 위에. 자, G/표준을 클릭하면 그 위에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요. 그렇죠? 그 뒤에다가 개, 우리말로 개를 쓰세요. 여러가지 템플레이트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 중에서 하나 골라서 써도 되고, 똑같은 거 있으면 골라 쓰면 되는, 똑같은 게 없으면 비슷한 걸 하나 고르고 그 뒤나 앞이나 어디다가 꾸며라. 뭐라고? 개라고 꾸며라. 그럼 500은 500인데 500개라고 표현될 거다. 엔터 누르거나 확인. 그러면 우리 눈에는 500개, 450개 보이지만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셀에는 450개라고 보이지만 수식 입력줄에는 실제 450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이면서 글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꾸미는 기능, 이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하는 셀 서식 꾸미기 기능인데, 이게 엑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예. 지금 나온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10번까지 하겠습니다.